일단은 오늘 주제는 AI 주제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재밌게 우리 그냥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목사님이 그 중간에 한 1, 2주 전인가? 챗 GPT 얘기 한번 우리 톡방에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좀 살짝 만져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어떠셨는지, 요즘 AI 발전과 그 사용해본 소감. 없는 살림에 AI 구독, 챗GPT 구독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정말 없는 살림에 음, 큰 결심을 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음, 저는 이 챗GPT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챗 GPT는 자기 소개를 되게 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음, 원하고 내가 질문했을 때 너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자세히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음, 예, 검색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러는데 아, 아직까지 이제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챗 GPT나 이런 것들은 정보가 완벽하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좀 음,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잘 찾아줄 때가 많아서 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건데 그 여기 이제 캐나다니까 음, 마트에 가면 음, 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살다 갔으니 햄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무슨 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사진을 찍었어요. 그 햄 쭉 제 덩어리째로 있는 거 진열을 사진을 찍고 음, 챗 GPT에 올리는 거죠. 사진을. 여기 나와 있는 햄들의 종류를 분석해주고 이 햄들을 설명해주고 음, 그 종류를 분류해주고 어떻게 먹는지도 알려줘. 음, 했더니 그 친구가 사진을 싹 분석을 해서 이제 목록을 쫙 뽑아주는 거죠. 음, 햄 이름을 말해주고 이걸 언제 먹을 건지 알려주고 요리는 어떻게 먹고 맛은 어떻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찾아야 되는 것들을 음, 너무 쉽고 간편하게 음, 정보를 분류해주는 게 있죠. 음, 예를 들면 또뭐 어떤 게 있냐면 제 설교문을 쓰니까 제 설교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설교를 쓸 때 고민이 되는 게 약간 문어체가 많거든요. 글 음, 쓰고 근데 글이 문어체면 말도 문어체로 표현하게 돼서 실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되게 지루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계속해서 구어체를 바꾸고 싶다는 고민을 하다가 음, 문득 챗GPT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올려주고 음, 구어체로 바꿔줘. 근데 나는 해요체는 안 쓰니까 해요체는 빼고 음, 어, 그 구어체로 바꿔줘 했더니 싹 다 구어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 읽기 편하게. 뭐 음. 이런 것들이라든지 굉장히 이를 다 주겠죠. 요, 야, 그, 네, 음, 설교 혹시 부탁해봤습니까? 설교 설계해봤죠. 준비해줘. 뭐 해봤죠. 설교도 부탁해봤죠. 예를 들면 음, 저 요즘 이사야 말씀하니까 이사야 뭐 40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줘. 그럼 딱 하는데 음, 그거는 아직까지 챗 GPT보다 제가 더 전문가예요. 음,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냥 음,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평이한 정도의 음, 레벨의 음,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음, 사유한 듯한 느낌은 좀 없고 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설교에 음, 좀 맞는 찬송가를 찾아줘. 음, 그러면은 아니면 찬양을 찾아줘 이러면 그런 거 되게 잘 찾아줘요. 음, 근데 물론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그걸 차용해서 쓴 적은 없지만 음,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금방 발전하겠다 이런 음.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 그 해가지고 저도 원래 그런 거 좀 좋아하니까 그 해봤고 옛날 챗 GPT가 뭐 2인가 3인가 할 때는 제가 좀 실망해서 안 했던 게 아직 인터넷 서치 네, 챗 GPT가 인터넷 서치에서 자료 링크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서치를 다 해주고 링크도 달아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 돼서 맞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래서 저도 좀 흥미가 생겨서 사실은 한 번만 구독해서 테스트만 해보고 안 할 생각이긴 한데 조금 더 저도 테스트를 좀 더 해볼 마음이 생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성 대화도 되잖아요. 목소리도 한번 저도 그거 하시겠지만 많이 해봤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세팅하는 거를 이제 프롬프트 세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잘 하면 확실히 좀 대화가 깊어지는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좀 지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음, 이제 저녁이나 나중에 좀 제가 촬영을 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신학으로 토론할 때 이제 뭐가 팩트고 뭐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가짜 정보를 만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게 음. 아직은 약점이 있는데 그냥 너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맞아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그걸 좀 이제 캐치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아요. 그 조정만 조금만 조정해주면 예, 이게 맞아요. 대화를 굉장히 깊이 재밌게 할 수 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 거를 컨텐츠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살짝 해봤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음, 저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음, 그 설거지를 하러 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음, 음성을 켜놓고 걔랑 이제 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때 아, 그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서구가 이제 분대화할 때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육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정치혁명을 마무리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공교육에 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보편 교육을 시작한 것에 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생겨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설거지할 때 대화를 해보자.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구가 그 보편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했다고 한다면 이 서구의 보편 교육에 어떤 게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걸 제가 간단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떤 성경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바람에서 오는 학교 설립들의 역사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학문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에서 이제 보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보편 교육을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공공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좀 시대도 다르고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질문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엄청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음, 다 찾아가지고 음, 설거지를 하면서 이 강의 하나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음, 30분 설거지 하니까. 음,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 발전이 되면 음, 어, 되게 어떤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엄청 음, 일일 과외교사 같은 역할도 엄청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이게 물론 이런 걸 잘 세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음, 뭐 이런 것들도 전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음.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이제 공동 기도문을 GPT로 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AI로 가지고 네, 기도문 봤을 때 저도 괜찮아서 그냥 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걸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목사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AI의 발전과 이거를 우리가 차용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 변화라든지 이런 진,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음, 무조건 산다 쓸것 네. 같아요. 무조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쓸 것 같아. 네. 여기서 이거는 이제 대세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왜 이 특히 질문을 했냐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유튜브 강의도 듣고 찾아보고 할 때 댓글에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그렇지. 대부분은 뭐 일자리 문제인 것 같기도 그렇죠.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쪽으로는 너무 기대돼.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 기술이 얼마나 정말 신세계를 가져올까라는 엄청 설레는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이래갖고 지금 내 1인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그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 목사님들 아마 설교 많이 테스트 해봤을 거예요. 그 나보다 설교 더 잘 쓸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이야 내가 좀 더 잘 수 있지만 이거 내 맞아요. 생각에 맞아요. 내년쯤 되면 맞아요. 1년 후면은 나보다 설교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맞아요. 뭘 하는 사람이든 지금 작년이랑 올해 비교했을 때 AI가 요 속도라면은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은 맞아요. 내년 내후년쯤에는 일단 나보다 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오니까 그 영상이든 뭐 예술이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혹시 생각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거 관련해서 또 어떤
뭐 강의 이런 거 비슷한 거 들었는데 음, 이 AI가 단순 노동자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전부 다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말로 하거나 글로 하는 산업들, 음,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창조력을 가지고 만들었던 산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급속도로 대체되지 않을까. 음, 의사들, 뭐 변호사들, 세무사들 이런 거 전부 다 대체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고 다녀야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은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목회는 네, 종교. 음, 뭐 이미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딱히 맞아. 뭐, 야, 뭐 얼마나 더 힘들겠어.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음, 결국은 결국은 육체성에 기반한 음, 공동체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거 실질적으로 아니고 만나고, 만나고 교제하고 어. 함께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기대되는 덕목이 되겠죠. 그 육체성이란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회도 좀 하니까 물론 코로나 사실 지나서 올해 만약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다 때려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꼭 온라인 교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걸 뭐 이론적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또 멀리 계신 지방에 있는 분이 이제 또 교회 등록도 하시고 물론 또 멀리 있는 분이 기성교회를 포기하고 로컬 교회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몇 년 안에 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더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앞에 우리가 앉아서 마주해서 할 때의 감각이 제일 좋긴 한데, 그거랑 거의 준 그거 급에 올라가는 어떤 미팅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개발될 것 같거든요. 지금 김동희 목사님도 제가 지구 반대편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제 생각에 몇 년 있으면 이 줌으로 이렇게 그 화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느낌으로 우리가 마주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개발될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육체성이라면 육체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테크놀로지인데, 저는 그런 로컬리티를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설렘이 좀 있죠. 근데 약간 근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음, 제가 이거 챗 GPT 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 이게 언어 모델이잖아, 언어 모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어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가장 그럴싸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음, 가장 유사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기본에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확률을 기반해주는 어떤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카피해내는 거거든. 내 가장 확률적으로 맞는 거를 카피해내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음,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유산을 남겨주는데 음, 인공지능으로 나를 카피하는 거야. 음, 내가 쓴 모든 글, 내가 한 모든 말들, 음, 내가 한 모든 언어들, 카톡들 이런 걸 전부 다 통째로 빅데이터의 회사에 맡기고 가장 나를 그럴싸하게 재현해주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얼굴도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화면 안에서는. 음, 그러면 내가 죽어도 쉽게 말하면 내 언어와 사유가 인공지능으로 살아남아서 재현해낼 수 있잖아. 음, 그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내가 죽었는데 80년 뒤에 아빠랑 궁금해서 대화하고 싶은 게 있어. 음,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한 이제 50쯤 됐는데 난 이미 죽고 없었는데 50살쯤에 아빠가 한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음. 언제든지 제가 남긴 제 챗 GPT랑 대화를 해서 나랑 대화하는 효과랑 똑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그거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거 얼마 안 걸릴 거잖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나뿐 아니라 그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 음, 뭐 조현교 목사님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글과 말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이미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하고도 계속 상담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내 전용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방금 했어. 음. 그 뭐 나를 SF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지 그러니까 음, 근데 그런 게 되게 멀지 않은 날이 되니까 음. 그거 참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는 되게 복제가 되게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실제 모험적 인격성을 가진 존재가 좀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랑 과거의 인격체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랑 물론 그 사이에 조금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잘 조율하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거는 이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뭐 핵심 자원들, 음,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제 챗 GPT를 쓰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챗 GPT 질문 하나에 500ml 물이 소비가 된대.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들은 나는 사실은 굉장히 3차 산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전히 1차 산업, 2차 산업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뭐 농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게 뭐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땅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 둘 사이에서 이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고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인류 사회 이후에 음, 이후 인류 사회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 네, 그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할 건데, 예, 우리처럼 대중들이 상상하는 건 이제 이거를 유토피아적으로 볼 건지, 디스토피아적으로 할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거가 우리 상상의 영역이겠죠. 인류가 그걸 잘 해낼 것 같냐, 아니면 더 큰 트러블이 이제 생겨날 것 같냐. 어떠십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좀 계속해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도 SNS가 우리에게 관계를 확대시켜주고 교제를 넓게 해주고 이런 이렇게 장점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향적이게 만들잖아 사람을 계속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똑같은 정보를 계속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편향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조정하자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속 상황을 바꿔가려고 애쓰는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 AI를 사람들이 사용해 나가는 양상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이것에 관련된 토론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론을 잘 할 것 같고,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근데 영화는 뭘 볼 거냐 하면 저는 디스토피아 영화 SF를 볼 거예요. 음. 영화는 결국 AI가 인류를 컨트롤하고 막 이런 영화가 재밌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제 재미로 보는 영화는 그런 걸 볼 거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희망적으로 봐요. 이건 상상인데 굉장히 잘 이용해낼 것 같고,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시작할 때 기후 얘기도 좀 했는데 AI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의료 문제나 제 생각 기후 위기를 돌파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사회 시스템에서도 AI가 이제 앞으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우리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재난의 문제를 컨트롤하는데 AI가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최근에 AI 때문에 저도 알아보다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든 그 직업이 어떻게 변할까 최근 앞으로 5년 사이에 그런 거 보니까 없어지는 직업이 좀 더 많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의 방향이 결국 AI랑 그런 환경 문제랑 그 에너지 문제랑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더라고요. 또 농업 기술력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장래가 있고 필요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저는 큰 흐름은 걱정 안 되는데, 인류의 큰 미래는 걱정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과도기 상에 있는 생각보다 빠르게 직업이 대체될 것 같은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좋은 정보를 빨리 캐치 못해서, 다른 준비를 빨리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당장에 몇 년, 한 10년, 20년 안에 휙휙 바뀔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1차로 지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기 좀 걱정이긴 하죠. 제 생각에는 그 직업 전환에 있어서만 얘기를 좀 해보면
오히려 육체 노동이 필요한 되게 많은 일들은 AI랑 별로 상관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바로 이삿짐 센터 일을 하잖아요. 음, 이삿짐 센터는 AI가 상당히 발전할 때까지 별 문제가 없어. 어쨌든 짐은 내가 들어서 옮겨줘야 되거든. 음, 디테일하게 이 책을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꽂아주는 거는 AI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일들은 오히려 좀 버틸 것 같은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식 노동자들이 음, 해고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들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음, 대책들을 좀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음, 교육도 그거에 맞춰 좀 세팅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재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방식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유체 노동도 그렇게 한두 명이 가서 옮기고 이런 거야 굳이 그 로봇을 안 쓰겠지만 지금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 물류센터나 이런 거는 기계로 많이 대체되고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좀 많은 변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막 몇 달 만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아 내가 그러면 요 일은 앞으로 몇 년 정도 하고 또 그 몇 년 안에 또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하지 사실은.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막 해보라고 지금 한 5년 어버버 하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려서 뭐 방향을 잡는데 요런 일이 제 생각에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군에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재밌어질 거가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음, 굉장히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 게 또 동시에 있는 거지. 여기 음. 잘 적응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와, 이게 정말 신세계다. 막 이렇게 달려갈 거고 그 밑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요거 AI 유튜브 보다가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자기 안정적인 삶을 좀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그러면 AI가 일단은 사회의 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음, 충분히 해줘야 그 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시 재교육을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재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AI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가 음, 사실은 아주 잘 사는 몇 개 나라에 이제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빈부격차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되기도 하네. 그러니까 정치가 일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일을 그렇지. 잘하면 다시 재분배가 잘 될 거고, 이거는 그게 어떻게 될 거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항상, 뭐든지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걸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냐. 왜냐면 AI는 발전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쭉 달려갈 거고, 그래서 그 WEF 경제 포럼에서 얘기해서 가장 그 퍼센티지가 높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이 이제 사무직, 격리 그,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좀 무료로 좀 더 좋은 재교육 기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좀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으로 이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회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또 찾을 수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아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이런데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뭐 혼자 앞서가는데 그냥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잘라버린다거나 막 이러면은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들 이상하게 잘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세상 뉴스에도 안 나오고 막 조용히 사라진 목회자들 되게 많은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줄어들면 교회 경제가 어렵고 교회 경제가 어렵으면 어쩔 수 없이 일할 사람 자르는 거 맞아. 그건 알겠어. 어쩔 수 없는 거 알겠으면 근데 그래도 뭔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방법을 좀 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대안을 주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 목회를 그만하면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1년 정도의 뭔가 배울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제 고생하는 개인들이 많아져서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걱정 때문에 AI나 이런 거 발전을 굉장히 디스토피아처럼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게 아닐까. 사회적인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의 발전은 필연적인 건데 음, AI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음. 어, 독점할 건가 아니면 나눠 먹을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AI 기술은 뭐 지금까지 다 그래왔지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에 편중돼 있는 기술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하드코어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규모가 피해서 나갈 것 같고 독점하는 그건 당연히 있을 텐데 전 좋게 보는 게 지금 AI 지금 발전 이거 챗 GPT 지금 4 뭐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목사님도 써보고 저도 써봤잖아요. 물론 한 2만 원 정도 내긴 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기술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구의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세대의 굉장히 가장 발전한 테크놀로지는 탑 0.001%의 인류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러네. 보건 복지도 같이 따라가고 있냐 하면 이제 그 문제가 아직 그건 좀 다르니까 챗 GPT는 쓸 수 있는데 뭔가 이제 노후 복지가 좀 안 좋다거나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면 이제 더 좋은 건데 그런 게 좀 음, 문제인 거지. 저는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발전 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이거를 연습을 해가면서 자기 도구로 미리 좀 쓰면서 생활하는 거는 좋을 것 같다. 음, 근데 뭐 지금 당장 이거 챗GPT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뭐가 엄청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카메라도 잘 찍히고 영상도 잘 찍고 하지만 이거 있어봤자 맨날 카톡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난 걸 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공 AI도 비슷할 것 같아. 이제 혜택은 제 생각에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머리 아파 그냥 할래 약간 음.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AI에 혹시 그냥 종교에 관련해서 또 혹시 생각나는 건 없으십니까? AI의 앞으로 뭐 미래 발전과 함께 교회의 모습 혹은 신앙생활의 모습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가 떠오르는 거 그런 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상담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포션으로 AI가 잠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도? 성경 공부로.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 음, 그리고 뭐 맞춤형 상담에 관한 영역, 음, 이런 것들은 음, 이제 빨리 그냥 알만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빨리 잠식이 당할 것 같은데 음, 사실은 이렇게 목회는 음, 그냥 알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음, 인간과 인간의 교제 안에서 오는 위로나 교제 이런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런 영역에서 목회는 잘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오히려 이제 목회자 일이 더 편해질 수는 있겠지.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한 목사님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AI가 더 발전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음, AI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목회자가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고 살아내고 궁극적으로 희생해내고 이런 것들이 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음, 어, 결국은 목회자로서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것으로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영역이 저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원래부터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AI가 설명은 해줄 수 있겠지. 음,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 왔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고 음, 이게 어떻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지침은 돼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그런 거를 실제로 살아내면서 드러내면서 표현해내면서 교제해내면서 나타내는 영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뭐,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AI가 제 생각에 아마 이제 앞으로 설교도 잘할 것 같고, 저희보다 신학적인 토론도 더 잘할 것 같고, 상담도 더 잘할 것 같고, 모든 영역에서 노래도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나 노래 잘할 배우고 있는데. 것 같아요. 노래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챗GPT가 더 잘 부를 계획이 없고, 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 이제 틀어주면 되니까. 이게 대화도 이제는 감정 넣어서 막 하는 것도 곧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간 기계적 느낌도 아니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하나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역할이 좀 더 기능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개신교 스타일. 카톨릭 어, 스타일로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의 본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종교성이 드러나는 로컬 공간을 운영하거나 컨트롤하는 데 좀 더 이제 전통적 스타일의 종교는 한쪽으로는 있고 한쪽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 안에서도 그런 종교성을 서로 함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온라인, 오프라인 기술 모든 걸 통합시켜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거냐. 그런 리더십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제 생각에는 그런 데 방점이 좀 찍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인간이 인간다움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약점, 인간의 상처, 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이렇게 총합이 돼서 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옹이가 있어야 아주 예쁜 그 나무 조각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인간성을 드러내는 되게 저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교제를 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이럴 때 어떤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막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이끌어가고 조율하고 할 때 그것을 해 나가는 인간이 결국 인간적인 조건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AI는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낸 음, 뭐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답을 내려주는 애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을 그러한 점에서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고유성이 없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게 네. 되네. 그러니까 저도 대체는 아닐 것 같고, AI를 이제 잘 활용하는 교회와, 그것보다는 그냥 전통 스타일로 완전 종교성 그런 건물과 공간과 이렇게 하는 특장점을 고백하는 교회와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 트랙이. 저는, 카톨릭 성당카만큼의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챗 GPT와 함께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 공료가 아, 되자. 챗 저는 약간, GPT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뭔가 네. 그 생각해낸 게 있어? 네, 그래서 지금 교회 유튜브 거기에 챗 GPT와 함께 합니다. 뭐 이런 거 올려온다고 하고 AI와 함께 합니다. 약간 이런. 왜 그러냐면 얘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연초에 어떤 새 친구로 좀 등록할까 고민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결국 안 났어요, 그분은. 왜 안 났냐면 주중에도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연락을 너무 많이 해, 나한테. 나는 그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수요일과 일요일에 나는 그 이틀의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 대답은 해줄 수 있지. 아, 근데 마치 나를 뭐 24시간 AI. 상담원처럼 갑자기 질문 생기면 막 연락 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일에 오면은 우리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도 또 밤에도 티타임도 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그렇게도 시간을 썼어요. 주일 밤 늦게까지도. 그런데도 주중에 질문이 많으니까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건데 요런 방식으로 나도 노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챗GPT가 지금 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요런 거는 얘랑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좀 막혔던 것만 또 가져오면 내가 또 플러스로 같이 그 대화하면서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을 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상담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같이 우린 AI와의 동행이 필요하다. 교회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 생각에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진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챗GPT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목사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프롬프트랑 이런 걸 잘 하고 오히려 지식도 좀 있는 사람이 잘 이 기독교 컨텐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조금 더 잘 컨트롤 되면은 충분히 그런 뭐 신앙 상담적인 거라든지 아니, 성경 뭐, 교회를 찾아오겠어.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어? 되는데. 어. CCTV는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 네네. 근데, 목사님이 옆에서 그, 그거 해줄 수는 있잖아. 그게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냐. 네, 뭐라고 했 살짝 그 피드백과 컨트롤은 이거 어쨌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조적인 걸로 난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음,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쵸. 되게 여러 그리고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네,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은, 그쵸. 그거는, 또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좀 같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 거 이 같아요. 챗GPT가 또 뭐가 되게 좋냐면요. 영어 공부할 때 엄청 좋아요. 영어 공부.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확실해. 음, 너무 설명 잘해주고 너무 번역 잘해주고 또 네, 내가 영어 공부할 때도 음, 엄청 편하고. 네. 지금 영어 공부도 좋고 아마 지금 저도 그 챗GPT 유튜브 하는데 내년쯤이나 이런 때는 아예 자동 그 빠른 번역이 실시간 번역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무조건 무조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도 그냥 다른 언어 아이가 영상도 실시간 통역이 돼버리면 되게 맞아. 그 해방감 있게 컨텐츠들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들어. 그 챗GPT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게 첫 음. 번째 감정이고요. 두 번째 감정은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네, 이거 내가 오늘 쓰는 적이 없는 얘기 같은데. 네. 이제 감정 자기 필요에 맞게 해야지. 목사님이 하셔야죠. 어쨌든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해야죠. 나는 리딩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리딩 같은 것들은 진짜 번역이 너무 잘 되니까 아, 요즘. 맞아요. 그것도 도움 많이 돼요. 일단 음, 초벌을 싹 해주면 내가 보면서 맞아요. 수정만 하면 돼가지고. 맞아.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꼭 그것도 AI 기술이구나. 그 번역도. 저도 지금 쓴 게 제 멤버십 음, 영상으로 아예 제가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원서를 그런 초벌 번역을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다 고치거든요. 책 한 권을 다 번역했어요, 제가. 그 원서를. 그걸 챕터별로 제가 설명하는 강의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그치. 너무 쉽게 해외 원서를 원클릭으로 전자책을 살 수 있고 그런 AI를 통해서 초벌 번역을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다 번역할 수 있고 영어가 조금 되는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는 조정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 읽고 다른 너 사람한테 소개도 해주고 뭐지? 저 얼마 전에 사피엔스 읽는데 비개인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 비개인화가 뭔 소리야? 제가 아무리 이해도 해도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제가 이 문맥에서 이해하는 거랑 단어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음, 그래갖고 챗GPT에 사이언스 사피엔스의 비개인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얘가 어떤 맥락에서 설명한 건지 좀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그 비개인화가 넌 퍼스널이더라고요. 근데 넌 음, 퍼스널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확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었거든. 음, 그러니까 그 원래 원어를 알려주고 그 원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려주고 이러니까 음, 이 책을 읽다가 어색한 번역들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음, 이 챗GPT가 음, 번역의 이 원문 원 작자의 무슨 원래 뜻이 뭔지도 다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책 읽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음.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쓰는데 아직 저는 2만 원 값어치까지 활용도는 못하긴 해요, 사실. 음, 그래서 조금 더 한두 달만 더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더 기술습돼서 2만 원 값어치 한다 하면서 저는 유료로 계속 쓸 거고 조금 저 테스트를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저도 생기면 제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보고 음. 하려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마무리 끝.